안녕하세요. 아트스테이지 1992 원장 박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베이직 스킨톤을 기본으로 하는 메이크업을 공부하실 건데요. 이 메이크업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스킨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퓨어랑 다른 게 조금 더 화사하게 피부 표현이 되고 하이라이트나 컨실러의 작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완벽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화면에 카메라 받았을 때도 내 얼굴 굴곡이나 부어 보이지 않게 이런 컨투어가 다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은 이 촉촉하게 해놔가지고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태인 것 같아요. 아주 상태가 좋거든요. 저 예전에 출장 갔을 때 그 배우분들 메이크업하면 드라마 출장 가잖아요. 그때 배우분이 처음 하고 간 상태에서 한 5시간 지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예쁘지 않다 피부가 할 때는 다시 깔거든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워터로 닦아내고 스킨하고 까는데 그때가 더 예뻐요. 약간 소량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그래서 피부가 훨씬 예쁘게 깔리더라고요 현장에서 수정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 촬영 갈 때도 다 식지 말고 이렇게 깔으라고 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여기가 좀 건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반 바를게요. 근데 메이크업 일 하잖아요. 진짜 내 시간이 없잖아요. 나 괜찮아요 그런 거? 그렇구나. 요즘에는 자기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런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더라고 스태프들이. 이게 항상 좀 유동적이잖아요. 내가 오늘 막 2시에 만약에 퇴근이야. 근데 그날 너무 바빠서 2시에 퇴근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원래 8시간을 근무를 하고 가면 퇴근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날 퇴근 못하는 날이야. 그게 사람 마음이 그런가 봐요. 나 원래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날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약간 그 무기력함이나 허무함이 남아있어 보여요. 되게 그런 걸 힘들어 하더라고. 쉬운 데는 없거든요. 자, 기본 베이스 지금 엄청 촉촉하게 깔렸네요. 너무 이제 최상의 상태인 것 같아요, 피부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건조한 분이 오면 팩을 하고 시작하게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수분감 많은 거 붙여주거나 필링 패드, 아니면 녹차. 신부님들은 녹차 진짜 많이 얹어줘요. 완전히 뽀송하게 이제 먹을 수 있게 뽕뽕하게 그렇게 해주고 시작하고, 그냥 메이크업을 할 때 얼굴 커버를 하잖아요. 커버업. 커버업이라는 게 피부에 콜렉팅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보통 얼굴이 붉은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컨실러를 얇게 깔아서 그걸 숨겨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붉은 부분에는 요거 정말 얇게 깔아주면 얼굴이 갑자기 하얘져요. 진짜 밝아져.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주면은 이미 톤이 한 톤 보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얇은 한 톤이 올라가도 피부가 완전히 깨끗하고 지속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본적인 베이스 해줄 때 우리는 사실 붉은기가 코밖에 없어. 코에 미리 살짝 해줘요. 얇을수록 좋잖아요. 살짝 해주고 여기도 다크를 이제 미리 잡고 가는 거죠. 그냥 떴을 땐 잘 안 보여요. 근데 위로 한번 보세요 하면은 어떤 컬러인지가 보여요. 이 보는 약간 붉은기, 그리고 여기 약간 보랏기가 있거든요. 이 연어색이랑 옐로우까지 섞을게요. 중간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앞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지죠. 다시 섞어가지고 여기 미리 깔아주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이런 다크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도 대각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이게 그게 무슨 차이가 나 싶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를 봤을 때 물 흐르듯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베이스 자체가 결에 잘 먹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피부가 뭔가 올라오거나 유분이 생기거나 갈라진다 하더라도 그 결에서 머물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고 내추럴해져요. 얇은 걸로 아까 그 대각선 있죠? 그거는 약간 보랏빛을 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연어색이랑 초록색 섞어가지고 여기만 얇게. 우리는 이게 퓨어가 아니고 완전 커버하는 기본 베이직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부터는 두꺼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단계가 여기서 오는 거고, 지금은 파운데이션을 좀 섞었어요. 아까는 그냥 밝은 것만 섞었는데 지금은 커버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근데 되게 소량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커버를 해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파운데이션이 되게 답답해요. 내 얼굴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제품을 다 테스팅을 해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트러블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민해가지고 잠도 부족하고 막 하던 게 어쩔 수 없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또 이거를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 더블 웨어라든지 아니면 커버력이 있는 거를 사용하고 갔는데 피부색이 점점 죽는 거예요. 피부색이 탁해지고 획기 돌고, 아무튼 누가 봐도 예민하고 저 피부 난리 났다 싶을 정도의 피부여가지고 그때부터 화장실 안 쓰고 비비를 썼거든요. 비비나 그냥 비비 위에 어느 정도 커버가 필요하면 쿠션을 썼는데 피부톤이, 저 원래 까맣지만 완전히 까만 걸 떠나서 약간 맑아져요 피부톤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고 있잖아요 파운데이션을. 근데 필요하잖아요. 커버력에도 필요하고 얼굴에 유지시켜주는 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섞긴 해요. 근데 요거의 비율이 훨씬 커요. 그리고 피부에 따라서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좀 피부가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선호가 화상을 좋아해요. 이게 밝은 사람 너무 좋아해요. 내가 막 너무 하얗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로망이 어두운 피부를 좀 화사하게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헌데 섞어줘요. 그래야 유지가 되긴 하거든요. 다 쓰지 않고 요런 데 있죠. 사이드는 안 쓰고 이렇게 좀 가려서 쓸 건데 지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쓸게요. 이거는 개인의 성향의 차이인데 믹스를 어느 정도 여러 번 해보시고 방법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첫 터치는 눈 중앙 안에 아래로 해주시고, 아까랑 다른 거는 컨투어 그 코렉팅이 먼저 했고 지금은 글로우한 밤을 안 발랐어요. 이거는 밀착시켜주는 거예요. 완전. 저는 지금 이 모델이 오늘 무슨 촬영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그런 걸 간다 생각하고 커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그 배우들의 얼굴이 되게 뭔가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두꺼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얇게도 가지만 배우분들이 요즘에는 거의 다 피부가 좋긴 하죠. 근데 예민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자꾸 날밤 새야 되고 메이크업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먼지 많은 세트장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썩 좋진 않거든요.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계속 드라마나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걸 다 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력 있게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게 화면에서는 그렇게 또 보이면 안 돼요. 화면에서 또 광이 나도 안 되고, 그 카메라 감독님 계속 강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짝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죽여요. 진짜 밀착을 잘 시켜줘야 돼요. 두드릴수록 밀착이 된다는 말도 맞긴 한데 두드릴수록 수분을 가져가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좀 터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퓨어랑 다른 점은 그래도 조금 커버력이 있고, 아까는 그래도 좀 광이 나고 윤기 나고 메이크업 안 한 것 같은 느낌? 우리가 그 배우분들이 작가님 만나러 갈 때 생얼로 갈 수 없어서 하는 정도의 피부, 그거였다면 이건 진짜 촬영장 가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또는 그냥 일반인들 메이크업 하러 오면은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그래도 조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피부, 그러니까 제일 대중적으로 쓰는 피부, 그러니까 샵에 가면 처음에 해야 되는 베이스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베이스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몇 시간짜리가 아니고 하루 종일 그게 유지가 돼야지 중간에 막 번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하는 걸 원하고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지가 다 잘 돼야 돼요. 이렇게 탄탄하게 깔아주고, 우리가 눈 밑은 아까 미리 해놨잖아요. 그래서 정말 얇게 위로 한번 올려줄 거예요. 올려줄 때도 제가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차근차근. 한 번에 위에 안 가고 무겁기 때문에 이 베이스 자체가, 여기도 감아볼게요. 눈두덩이도. 지금 약간 두께감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다 커버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썼던 파운데이션이랑 커버 있는 리퀴드 컨실러 사용할 거거든요. 이게 비비거든요. 이거 비비 소량, 진짜 소량 그냥 이거 긁어서, 이거 역할은 그냥 기존에 처음에 했던 베이스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터치하는 거고, 제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유지가 오랫동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밝은 거 진짜 소량 쓸 거예요. 소량 믹스해가지고 한 톤 이렇게 올려줘요. 겹겹이 쌓아가면서, 여기는 제일 붉어지는 부분이고 조명을 받았을 때 그 붉은 게 안에서 튀어나오게 되면은 얼굴의 컬러감이라든지 우리가 줬던 그런 블러셔의 느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뽀용하게 해주는 거죠. 밝게. 그러면 내가 의도한 볼터치의 컬러가 나올 수 있고, 조명을 받았을 때도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께로 한번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커버해야 될 부분이 보이죠?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한 톤 더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옆에도 똑같이 커버해줄 거예요. 옆으로. 베이스부터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파우더 타입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텁텁해 보이니까 올라오거든요. 얼굴에 윤기가, 그러니까 유분이 올라오면 내가 줬던 컬러감들이 더 진해져요. 그럴 때 이걸 한번 더 해주면 피부의 결도 더 예뻐 보이고 얼굴에 하이라이트 생겨있고 해서 피부 자체로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걸 선호합니다. 꼭 우리 너무 약하게 발랐잖아요. 이거 한 톤 올라간다 하더라도 유지력에 도움이 될 뿐이지 이게 그렇게 두껍거나 하지 않거든요. 브러쉬로 코 주변을 메꿔주세요. 깨끗하게. 이런 부분, 굴곡져 있는 부분들 톤으로 맞춰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화면에서 얼굴이 되게 얼룩덜룩해 보여요. 그리고 입 주변 한번 쓸어주고,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저는 이제 보는 게 정말 세심한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는 진짜 완성도에 있어서 커요.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 메이크업한 거랑 선생님들이 메이크업한 거의 가장 큰 차이는 완성도의 차이예요. 진짜. 그 한 끝이 진짜 커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디자이너가 되는 건데, 선생님들은 확실히 완성도가 높아요. 누가 봐도 완벽해. 뭔가 디자인이 되어있는 느낌인데 스태프들은 뭔가 하나가 부족해. 눈썹이라든지 피부의 얼룩짐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균일하지 않다든지, 눈썹을 그렸는데 흐리멍텅하다든지, 뭔가 피니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잘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없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정말 작은 데서 오거든요. 이거 습관처럼 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파우더 처리 한번 할게요. 이 커버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완전 내추럴하고 만약에 퓨어하다 이런 것보다는 좀 뽀송하게 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뽀송하다고 영원히 뽀송하진 않아요. 유분이 올라올 거고 광이 날 거기 때문에 이런데 쉐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랑 이런 데 다 잡아줍니다. 사이드, 아까 그 땀날 수 있는 부분들 다 막아주고 처음에 확 잡아줘야지. 대충 잡아주면 어차피 삐실삐실 올라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뽀송뽀송하게 잡아줘야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코 옆에 필수 남아있는 걸로 눈썹도 같이 눌러주고요. 눈썹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데 눈썹이 진짜 없거나 약하거나 다 비어서 그려줘야 되는 분들은 뽀송해야지 그려져요. 유분기 있으면 그게 다 밀리거든요. 안 그려져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 완전 파우더 처리 해주고 인중 주변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쉐딩도 지금 같이 할게요. 저는 분첩 잘 쓰는데 이걸로 우리가 이제 뭐 잔머리 연출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여기가 허옇게 돼 있으면 뭔가 수치 없는데 거기만 띵 있어 보이고 되게 분리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음영 항상. 여자분들 여기 항상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해주고 이렇게. 고객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여기 옆광대 살짝 날카로울 수 있는 부분 감싸듯이 해주고 밑에 연결해줄게요. 여기도 감싸주고 이 다음에 섀도우 들어갈게요. 일단 내추럴한 뮤트한색 먼저 쓰고요. 감아보시고 이거 기본색이에요. 베이지. 그냥 부어 보이지 않는 컬러. 엄청 막 화려한 이런 컬러는 아니지만 부어 보이지 않고 이 모델의 눈이 지금 약간 이국적이잖아요. 짙은 색을 썼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여기 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진한 색을 쓰게 되면 눈 자체가 이 분의 느낌을 살 수가 없어요. 진해 보이거나 약간 올드해 보이거나 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화사한 컬러 감으로 핑크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뮤트한 컬러로 살려주게 되면 뽀샤시해 보이는 눈이에요. 눈이 부어 보이는 무쌍이다. 그랬을 경우에 밝은 색을 쓰면 더 부어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아이라인에서 쌍꺼풀 사이까지는 음영을 줄 수 있는 컬러를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너무 밝지 않은 뭐 이 정도의 컬러를 써주면은 그라데이션 잘 되면서 그분은 이제 좀 진한 걸로 써도 탁해 보이진 않겠죠. 오히려 훨씬 뽀용하고 맑아 보이는데 그런 제품 선택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아이라인 가까운 부분에 여기도 끝에도 살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지 깊이까지 다 발라져요. 아니면 여기는 하얗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눈에 교정을 좀 할 건데 올라가 있는 부분 있죠 끝에 이 부분 컨실러 지워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올라가 있는 그림자진 부분. 어차피 이것도 베이직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막 진하게 눈매를 이렇게 만들진 않겠지만 음영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삼각존 연결까지 해서 이걸로 눈매를 살짝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밑에 잡아주고 평평하게 이렇게 내려주고 자 라이너를 잡아줄 건데 아까 말했죠? 여기 앞에 2시 방향 이것도 텐션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텐션 줬죠 지금? 떠보세요. 눈동자 동공이랑 맞춰서 그리는 거잖아요. 앞부분에만 지금 제가 그렸거든요. 이렇게 좀 도톰하게.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최대한 얇게 그릴 거예요. 아래 보세요 해가지고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떠보세요. 이런 식으로. 뒷부분은 아래로 보세요 해가지고 여기는 한 단만 속눈썹 사이사이 올려가지고 떠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그려주면 아까 동공 위에는 좀 솟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완화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켜가지고 정면 보세요 해서 끝점 맞춰줘요. 그러면 눈의 형태가 굉장히 타원형이면서 눈의 모양이 꺾이지 않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의식적으로 내가 처음에 가이드 그린 이 선 밑으로 그려줘요. 이렇게 삼각존 부분으로. 왜냐하면 위로 그리면 좀 눈이 날카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선적으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밑을 위주로 선을 그려줘요. 이렇게. 이러면 눈이 교정이 됐죠, 지금. 이렇게 동공 위는 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보세요 해가지고 여기는 속눈썹 사이사이만. 이렇게. 떠보세요. 이러면 교정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또 뒤는 아래 보세요 해서 속눈썹 위로 살짝 이 부분은 살짝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떠보세요. 이런 식으로 뷰러 찝어줄 건데 뷰러 찝을 때 여기에 자국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스킨 로션 바로 찝어주세요. 그러면 자국이 안 나올 것이 쉽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여기 찝어서 하나 둘 셋 하고 내려오고 이거 내릴 때 얘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잘 못해서 막 같이 눈썹이랑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이거 들어서 여는 연습 많이 하시고 잡아가지고 하나 둘 빡빡 셋 빡빡 떠보세요. 이렇게 살아있죠. 다시 내 위치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떠보세요. 자, 컬링 잡혔죠? 이거를 앞쪽으로도 한 번 더 잡아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떠보세요. 연결됐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옆으로 가서 한 번 더 하나 둘 빡빡 빡 떠보세요. 완전 살려져 있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각도 틀면서 그리고 옆에도 살짝 텐션 줘서 열어가지고 하나 둘 할 때 뒤로 가면서 각도 살려가지고 끝까지 찝어주세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마스카라 한번 해볼게요. 마스카라를 뿌리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 반부터 바를게요. 위에도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밑을 발라주는 거예요. 뷰러를 안쪽까지 찝을 거예요. 끝까지. 뷰러 끝을 안 바른 이유는 이 마스카라를 한 상태에서 찝으면 들러붙잖아요. 그래서 중간까지 한 번 더 짠 떠보세요. 이렇게 중간에 마스카라 안 칠해진 부분 한번 잡고 원한다면 끝에 한번 잡아도 돼요. 살짝 떠보세요. 이렇게. 요즘에는 다 막 속눈썹을 일반인들도 붙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붙여주는데 속눈썹 긴 분들은 이게 더 예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 긴 일반 고객님들 이렇게도 해드려요. 근데 무쌍인 분들한테는 되게 효과적이에요. 3일줄 써주면 훨씬 길어지니까. 언더가 지금 너무 예뻐서 언더도 살살 연결해줄게요. 사실 퓨어 메이크업은 진짜 정석이잖아요. 안 한 듯하게. 그냥 딱 봐도 그냥 예뻐 보이게 꾸안꾸 느낌이라면 기본적인 메이크업은 이분이 어떤 게 예쁠 것 같으면 메이크업 컨셉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컨셉이 있겠지만 저는 항상 뭐 신부님, 배우들, 일반 분들 메이크업 할 때 그분이 제일 예쁜 부분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훨씬 예쁘게 해줘요. 그래서 나의 단점이 안 보이게.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저 여기가 뭐 넓어서 이런 데 가려주세요 라는 제일 먼저 하지 내가 어디가 예뻐서라는 거는 잘 몰라요. 나의 컴플렉스만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의 컴플렉스를 단점을 보완하는 메이크업은 약간 인위적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예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살리면 나머지는 너무 내추럴해. 예쁜 부분이 예쁜 거니까 기본적인 데일리는 그렇게 찾는데 지금 이 모델은 눈이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눈에다 포인트를 준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라이너가 좀 굵어 보이거든요. 되게 내추럴하게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컨실러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조금 줄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언더 메이크업을 조금 그냥 내추럴하게 할게요. 애교를 살리는 메이크업도 좋을 것 같고 눈 밑에 아니면 음영을 같이 주는 것도 저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음영을 줄게요. 아까는 이제 약간 쉐딩을 줬으니까 이게 애교살을 살리는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웃어보세요 해가지고 이 범위를 좀 넓게 잡아줘요. 이렇게 그 부분을 다 쉐딩을 칠해주고 이렇게 톤 차이를 주면은 눈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고 애교는 살리는 건 좋은데 밑에 허옇게 하는 건 싫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정말 애교가 왔어 라는 느낌으로 애교를 빡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음영을 한번 깔아주고 이렇게 샤이닝한 걸 넣어주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분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서 좀 요즘 어린애들이 하는 빡한 느낌 아닌 거? 그런 식으로 톤 차이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 저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오랜만에 보는 분들 메이크업 할 때 그 메이크업 용어가 있잖아요. 핑크 좋아해요. 근데 진짜 핑크 아닌 거를 핑크라고 하잖아요. 정말 봤을 때 화사하게 쨍한 핑크를 핑크라고 하고 되게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거 알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캐내야 돼 이렇게. 그 어떤 컬러요? 모르겠으면 내 제품 다 열어주는 거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진짜 그런 걸로 어려움이 진짜 많거든요. 메이크업은 나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메이크업이 진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메이크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만의 메이크업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손을 빌려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자꾸 상담하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럼 어떤 애교살을 평소에 하세요? 이거 해보니까 진저 컬러를 밑에 쓴다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어두운 색이잖아요. 그 컬러가. 근데 이 어두운 거 써서 어떻게 하지라고 봤더니 그거 위에 글리터, 그러니까 글리터가 아니고 쉬머한 글리터였거든요. 약간 요런 거? 이런 거를 올렸는데 그분하고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내 얼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고객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좀 이렇게 밝게 촬영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얀색은 안 쓰거든요. 부어 보여가지고 많이 하는 진저 컬러, 뭐 바비브라운 토스트 컬러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위에다 컬러를 올려주면 이게 부어 보이지가 않아요. 안 부어 보이고 적당히 얼굴에 이제 컨투어가 되면서 메이크업이 돼서 그런 식으로 좀 모던하게 가는 게 제일 예뻐요. 촬영 메이크업이 되게 모던하잖아요. 뽀용뽀용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눈썹 들어갈게요. 근데 또 요즘에 눈썹을 그릴 때 이 메이크업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다들. 근데 눈썹이 되게 흐린 게 트렌드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잡고 가요. 주변을. 이렇게 컨실러로 먼저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눈썹에 경계선을 주면서 그 나머지 좀 흐려 보이는 부분에만 내가 정말 살짝 칠할 수 있게. 딱 보이잖아요. 여기가 다 올라온 게. 그럼 이 부분만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뒤에도 살짝 칠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눈썹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농도를 맞춰야 되죠.
보이시나요? 제가 진짜 많이 쓴 거? 최대한 옅게 만들고 싶은 나의 몸부림. 이렇게 진짜 얇은 걸로 먼저 눈의 면적을 만들어줘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색깔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뭐 두껍기 아니면은 전체적인 뭐 짙은 농도 이런 거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눈썹의 가이드를 정말 흐리게 잡아줘요. 나는 이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세상 안 그려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려지고 있어요. 커버하거나 뭔가를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때도 베이스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안 가려지는 것 같으니까 계속 거기를 덧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완성도를 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만 심취해가지고 여기만 다 커버하고 있으면 여기만 두꺼워져 있어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량으로 계속 레이어링 하는 게 지속력에도 좋고 나중에 봐도 예쁘고 얇아요. 얇고 일단 완성도가 높고 앞에도 살살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밝은 거는 앞에 이렇게 연장하기에도 좋아요. 끝에가 근데 딱 봤을 때 조금 짧게 느껴졌다 하면 그때 이제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컬러들 이미 다 농도가 잡혀있기 때문에 터치 한 번만 해도 눈썹이 잡히거든요. 하고 나서 이거를 다 정리해줄 수 있는 하나, 컨실러. 컨실러로 먼저 눈썹의 선을 부위를 만들어줘요.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볼륨감. 내가 뭔가 메이크업을 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어. 내가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눈썹 못 그리겠어. 못 그린다고 선생님 저 못 그리겠어.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그려보다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야 피드백이 들어갈 수 있고 처음부터 이 눈썹 어려워하면 그거 제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실패도 해보고 그 실패를 수정받을 수 있고 교정을 받아야 내가 다음에 이 눈썹 같은 걸 만났을 때 되게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커버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지? 그랬을 때 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컨투어 할 건데 코 뭐 이렇게 사이드는 아까 했고 이제 코를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델 코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얼굴 전체 균형을 맞아 보일 수 있게 우리가 쉐딩 처리를 할 건데 일단 한번 중앙 코끝 만들어주고요. 우리 아까 다 여기 파우더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드럽게 먹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코 옆에 살살.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메이크업 할 때 우리 모델 같은 경우에 눈이 굉장히 서구적이고 예쁘지만 동양인들은 화면에 섰을 때 늘 부어 보이거든요. 내가 쌍꺼풀이 있건 없건 부어 보여. 일단 눈두덩이가 요 부분 여기에 섀도우 포인트를 주는 분들 많아요. 무쌍인 경우에는 이게 밝은 색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부어 보이잖아요. 그 부분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통통하게. 근데도 나는 뭔가 청초한 컬러를 쓰고 싶다 했을 때 막 이런 컬러 막 이런 거를 쓰고 싶어.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 하면 감아보세요. 요 부분 있죠. 앞부분 써보세요. 앞부분에 써주면 돼요. 그러면 부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서 나중에 쉐딩도 들어갈 거고 쉐입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여기랑 끝을 해줘요. 앞이랑 뒷부분에 이런 포인트를 주고 가운데 부어 보이는 부분에는 써주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쌍꺼풀 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무쌍은 쌍꺼풀이 없겠죠. 그럼 라인 위에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음영을 살짝 주고 예전처럼 뭐 브라운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요즘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뽀샤시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밝은 컬러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또 효과가 있어요. 봤을 때 부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를 따졌을 때도 화사하게 예쁘거든요. 그런 컬러 조절해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쌍인 분들은 눈 밑에 천장 보세요. 여기 있죠. 밝게 하고 싶으면 여기 포인트 주면 돼요. 눈 밑으로 메이크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어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예전에 왜 진저 컬러를 쓰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활동을 하면서 이게 보니까 그 컬러가 확실히 안정감을 줘요. 부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를 하고 컬러를 올리면 되게 화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화면에서. 확실히 우리가 뭐 촬영을 간다 했을 때는 이거 같이 그런 제품들을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볼터치 할 건데요. 한쪽은 크림이랑 같이 쓰고 한쪽은 파우더 처리만 할게요. 약간 코랄 섞인 거. 웃어볼까요? 자, 요것도 앞쪽으로 이렇게. 요거는 요렇게. 과감하게 터치해도 돼요. 볼터치 하는 데만 막 5분 이상 걸려요. 우리 친구들 보면. 어디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렇거든요. 금세 쑥쑥 들어가거든요. 컬러들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해주고. 웃어볼까요? 이거는 진짜 파우더 타입이거든요. 컬러는 비슷한데 얘가 좀 뽀송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색도 좋기도 하지만 뽀송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베이스를 좀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파우더 타입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질감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는 크림으로 하고 여기는 파우더 타입만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좀 더 매끈해 보이는 거죠. 요철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하하하 웃어볼까요? 하하하 했을 때 올라와 있는 부분 여기를 조금 더 터치해주고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리네요. 우리가 옆에는 그냥 리퀴드 이렇게 크림만 썼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두면 날아가겠죠. 그랬을 경우 여기 위에 한 번씩 터치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뽀송한 상태로 좀 오래 유지가 되는 거고 얘는 시간이 갈수록 여기서 윤기가 조금 날 거예요.
우리가 크림을 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만 직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땐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차이가 있을 거다. 이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표현을 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너무 건조한 분들은 크림을 섞어 쓰시면 좋은 거고, 이분이 유분이나 트러블이 있는 분이다 하면 요거 하나만 쓰면 충분하고 지속력이 좋을 거니까 그 차이를 주면서 베이스나 볼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술 바를 건데 립 라인을 그릴 때 입술 주변에, 저도 그런데 컬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립 라이너 그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요걸로는 안 돼요. 그때는 컨실러가 있거든요. 컨실러 펜슬로 여기 한번 잡아주고, 오버립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오버립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많은 편은 아닌데 입술에 주름이 저처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한번 바르고 나서 웃어주세요 하고 발라야 주름 사이에 얘가 다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웃었을 때 여기 컬러가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탱탱함도 유지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웃어주세요 해가지고 마지막에 터치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립 컬러는 사실 너무 다양해서 내가 좋아하는 색을 쓰거나 모델이 이제 좋아하는 색을 믹스해서 쓰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진짜 뮤트한 게 잘 어울리시네요. 엄청. 이제 촬영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립도 글로시하게 안 바르거든요. 눌러주는 컬러를 발라야 되고, 근데 촬영 메이크업 아니고 데일리다 하면 뭐든 뭐 써도 돼요. 고객한테 쓸 수 있는 건 써도 되고, 여기에 포인트를 줄 거는 얼굴 전체 윤곽이 잡혀 있어야 되고, 오래 유지돼야 되고, 전체적인 메이크업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눈매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교정하는 메이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자세히 잡으면 더 비대칭이 드러나는 거? 눈썹도 그냥 면적으로 쓱쓱 발라놓으면 비대칭처럼 안 보여요. 그거는 내추럴한 거에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경우에는 교정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할수록 뭔가 선명할수록 되게 비대칭은 많이 드러나요. 여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교정이라든지 눈매 맞추는 거, 이런 얼굴에 나중에 뭐 발색이 올라오는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커버가 들어갈 건데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는 베이스잖아요. 우리가 최고 잘 되는 컨실러 섞어가지고, 사실 덧센도 컨실러 진짜 좋거든요. 그것도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거 써도 되고, 그거보다 센 게 이런 로라메르시에 같이 단지 안에 든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화이트 밝고 뒤에는 되게 옅게 했잖아요. 그래서 컨실러 컬러들도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런 컨실러 판에 섞어가지고 믹스하면서 커버해줄게요. 근데 얘가 지금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된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로라메르시에 같이 제형이 딱딱한 애를 쓰면은 분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덧셈 같은 거 같이 믹스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발림성이 훨씬 좋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걸 커버해야 된다고 치면 얘를 다 이렇게 커버하면 여기가 자꾸 흩어져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진한 건데 여기 주변에 얘네랑 동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에를 커버해주면 주변 굴곡이랑 좀 스머징하게 블렌딩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만 계속 가리면 나중에 여기 들뜨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같이 그라데이션 돼줘야 돼요. 지금 점을 그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 좀 큰 점 같은 경우 주변에 같이 모공은 사실 모공 브러쉬 같은 걸로 좀 눌러주면서 베이스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얇으면 오히려 모공이 잘 안 보여요. 두껍게 할수록 모공은 열리잖아요. 나중에 두꺼워지고. 아니면 그 실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막는 거 진짜 큰 구멍 그런 걸로 막아도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사실 일일이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할 수는 없고, 일단은 프라이머 잘 바르고, 제가 옛날에 해봤을 때 방법 중에서는 얇게 프라이머 바르고 얇게 베이스 한 다음에 되게 꾸덕한 진짜 센 프라이머가 있어요. 그 라로슈포제인가? 그거 해외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에어 쿠션에 퍼프 있죠? 그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눌러주니까 되게 모공이 많이 가려지더라고요. 정말 얇게. 근데 잘못하면 떠요. 다. 가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면은 좀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게 그 파운데이션보다 조금은 제형이 쫀쫀한 걸로 브러쉬를 이렇게 가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얇게. 그러면은 메워지거든요. 그게 모공 브러쉬로도 메워지고, 제가 얇은 화홍도 웬만한 건 가려지는데 진짜 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일단 모공 브러쉬 써가지고 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HD 파우더 같은 거 좀 덮어주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내가 없앨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볼 꺼짐이라든가 팔자주름이 조금 있는 경우는 밝은 파운데이션을 그 위에 한 통 깔아주면 커버가 될까요? 볼 거지. 네. 효과가 전혀 없진 않은데 그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사실. 특히나 그 팔자주름 같은 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계속 웃어야 되고 끼임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기는 메이크업 많이 안 해요. 안 하고 차라리 제일 그냥 밝고 한 톤만 얇게 깔아놓고 웃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안 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해주고, 볼 꺼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이라이트 주기도 하지만 볼터치를 조금 영역을 좀 넓힌다든지 아니면은 포인트를 좀 다른 데다 시선을 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장점을 살리는 메이크업을
메이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선이 잘 많이 안 가게 베이스를 많이 하죠. 그리고 컨투어 할 때도 이런 부분에 꺼짐이 심한데 여기까지 앞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컨투어의 영역도 좀 조절을 해가지고 하고 하이라이팅 영역도 조절하고. 근데 사실 여기만 나중에 샤이니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조절은 좀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사진 찍을까요? 우리 사진 찍어요.